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혈압이나 고혈압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혈압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저혈압과 고혈압을 잘 치료하여 드리오니 치료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방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계신 경우 방문이 힘드시다면 비대면 진료도 성심성의껏 제공하여 드리오니 연락 주시면 잘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혈압을 자연적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한의원 등을 방문하셔도 마땅한 저혈압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병원의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낮으신 경우 이로 인하여 불편하신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지, 또한 자연요법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잘 치료하여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환자분은 5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혈압이 8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하시고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혈압은 110에서 120 혹은 120에서 130까지 유지되신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0 이하로 자꾸 나타난다면 저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은 저혈압과 함께 만성 피로를 극심하게 느끼시는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저혈압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만성 피로도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손발이 냉하거나 등등 인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혹은 복합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혈압으로 인하여 쇼크가 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빨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평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압이 쇼크가 일어날 정도로 낮은 상태가 아니고 혈압이 저혈압 상태인 경우, 예를 들어서 100 이하, 90 이하, 80, 90이거나 90, 100이거나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이러한 만성적인 저혈압에 대해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저혈압은 저혈압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혈관 내를 흘러들어가는 혈액이 힘이 없이, 우리가 메가리가 없이 혈액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인체의 모든 기관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멀리 있는 부위, 손끝, 발끝이라든지 머리 쪽이라든지 혹은 내부 장기,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부위에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 쪽에서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면은 머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손끝, 발끝 이와 같이 심장이 먼 데에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냉하거나 혹은 저리거나 이러한 현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부 장기 기능도 우리가 혈액 공급이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혈압은 인체 기능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고, 모든 인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평소에 80에서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셨는데요. 지금 3개월 치료하시고 나서 최근에 혈압 측정 결과는 13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30이면은 정상적인 혈압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동시에 만성 피로감이 상당히 회복되셨는데요. 그 이유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혈류가
힘이 있게 혈액이 공급되는 것이고, 모든 필요한 내부 장기 기관이나 또는 모든 필요한 인체 부위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모든 인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환자분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체 내에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 것인지, 인체가 정상적으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에서는 어떠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는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혈압을 상승시켜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게끔 하는 과정이 주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르몬을 살펴보자면 알도스테론 호르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도스테론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된다면은 인체 내에서는 나트륨이 혈액 내로 잘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 수치가 혈액 내에서 정상적으로 되고, 따라서 나트륨은 우리가 이 물을 머금고 있는 이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혈액 내에서 나트륨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은 혈액의 용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혈액의 용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즉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항상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이 아드레날린과 이 알도스테론, 자, 이것은 인체의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 것일까요? 자,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이러한 호르몬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콩팥 위에 있는 자그마한 내분비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내분비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신에서 이 알도스테론과 아드레날린 두 가지 호르몬을 다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아드레날린과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혈압이 상승되지 않고, 또한 혈액 용종도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즉 저혈압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요법으로 이러한 혈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들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게끔 촉진을 해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부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즉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저혈압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신 기능 저하에서 오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현대적인 치료 방법, 병원이나 또는 뭐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에서는 이러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병의원에서나 또는 한의원에서는 이 부신 기능을 강화하여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혈압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인체의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신 기능 회복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칼륨 수치가 우리가 부신 기능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칼륨이 높은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이러한 대사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감신경 흥분 패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B의 사용은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시면은 비타민 B가 매우 좋다, 이러한 내용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칼륨이 모발 검사상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비타민 B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드시게 된다면은 교감신경이 더 항진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하여 칼륨 수치가 더욱 올라갈 것이고 인체의 기능적인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작용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를 투여한다면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즉 부작용이나 역작용만 있을 뿐이고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뭐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건강식품이나 영양 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비타민 B를 부신 기능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아해하시고 생소하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생소하시지만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칼륨이 높은 경우에는 비타민 B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의 경우 부신 기능의 회복의 전제 조건이 로서 저희가 알아야 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복진을 자주 체크를 해보는데요. 이 환자분의 복진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부에 압통이 없이 이와 같이 좀 깨끗한 편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복부의 압통이 깨끗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체내에 독소가 많이 존재하지 않고 체내에 독소 축적이 거의 없다, 깨끗하다, 독소로부터 안전하다, 이와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진단으로 사실은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가 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 검증 방법으로서 모발 검사로서 저희가 이 환자분의 독소 상태에 대하여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혈압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또한 모발 검사로서의 다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환자분의 경우, 자, 이와 같이 지금 요 수치는 지금 수은이 되겠습니다. 자, 수은이 상당히 많은 이와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 역시 0.61이 나오셨는데요. 자,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즉, 이 환자분은 납과 수은이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 또한 알루미늄 역시 7.123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자, 비소도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 이와 같이 수은 수치가 높게 나오시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수산물로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멀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연어, 참치, 뭐 상어고기 등등 대형 어류는 이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은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뭐 멸치나 정어리나 꽁치, 고등어 등등 덩치가 작고 수명이 짧은 이러한 수산물 드실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또한 해안가 수산물의 경우 멍게, 해삼, 게, 조개, 새우 등등의 수산물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을, 즉 80~90% 정도의 단백질을 소고기라든지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등 육지고기로서 충당을 해주셔야 되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복진상으로는 독소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었지만, 자, 이와 같이 모발 감사상으로는 중금속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금속이 부신 기능을 저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금속이 부신에 축적되는 경우 이 부신의 호르몬 생산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중금속 축적으로 인하여 부신 수질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생산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드레날린 또한 알도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부신해서 잘 분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잘 올라갈 수가 없고 저혈압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저혈압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검사 결과를 매우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검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의 축적으로 인하여 부신 수질의 부신에서 혈압을 정상으로 하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방법은 해독요법이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이 이 현재 저희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체의 독소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부신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부신에서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항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중점적인 내용도 이와 같이 해독요법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해드렸고, 해독요법과 함께 부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또한 이러한 약제를 저희가 드림으로써 부신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또한 부신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신 기능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부신에서 이 호르몬들을 이제 잘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3개월 치료만으로 몇 년 이상 지속된 저혈압 상태가 개선이 되어서 80, 90이던 저혈압이 130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은 인체는 저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체의 모든 기능, 신경기능뿐만이 아니라 신경기능, 면역기능, 근골격계, 내부 장기기능 등등 모든 기능이 저혈압으로 인하여 약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라는 점을 저희가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심장은 펌프질하는 그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인체에서 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진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제대로 주행을 할 수가 없겠죠. 매우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난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잘 달릴 수 없던 이러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고장이 나느냐? 자, 부신에서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자, 부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엔진과는 조금 다르게 운전자의 운전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데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한다든지 또 이와 같은 경우에 잘 못한다면 운전 역량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 멀리 가거나 아주 자연스러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부신 기능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운전 역량이 좋아진다면은 자동차의 운전 역량이 좋아짐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가 있고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자동차를 잘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신 기능이 약해져서 저혈압이 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자의 운전 역량이 떨어져서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 병원에서의 방법에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연요법이나 기능의학을 오래 공부한 전문가, 자연요법을 오래 공부한 전문가만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치유나 자연요법으로만 부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